겨울 추위가 심할수록 이듬해 봄, 나뭇잎이 한층 더 푸르러진다죠. 지금 혹시 인생도 겨울이신가요? 그렇다면 기어코 오게 될 봄을 더 기대해봐야겠죠. 더 푸른 잎을 피우게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뉴스베이커리입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2011년부터 2016년 ESIND, 그러니까 일명 은순컴퍼니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무후무한 특혜를 받았다는 게 특검뿐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죠. 앞서 양평군이 LH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 가족 회사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의 시행사가 됐고 개발 분담금조차 한 푼 내지 않았죠. 2016년 11월 17억 규모였던 개발 분담금이 2017년 1월에는 6억 규모로, 또 그해 6월엔 0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양평군수는 누구? 네, 김성규였습니다. 김성규는 2007년부터 양평군수를 하기 시작해 내리 양평에서 3선을 했죠. 특검은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과 또 오빠인 김진우가 2016년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군수씨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성규는 제게도 이런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할 때 최은순이 군수실에 면담을 와서 차를 마시고 간 적이 있다. 네, 사실 김성교 의원의 자백은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3월 주민들과 만나서 윤석열이 장모님 때문에 김성규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와 단둘이 만나면 당신만 보면 미안해 라고 말한다. 사실 윤석열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 김성교가 아니라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게다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의 구속영장에는 김진우 씨가 허위 명목의 급여와 법인카드를 경기도 양평의 유력 인사인 한모 씨에게 제공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모 씨, 그는 누굴까요? 그는 양평 지역에서 기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선규와 관련한 홍보기사도 꽤나 실었었죠. 최은순이 도촌동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준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비인비라는 회사의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흥지구는 산을 깎아 개발했죠. 김진우가 공흥지구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나온 흙을 멀리 반출해 버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한모 씨의 땅이었습니다. 또 한모 씨의 남동생은 최은순의 부동산 첩보원 역할을 하면서 6차선으로 확장된 중앙로 끝에서 끝에 김건희 씨 일가 부동산과 함께 자신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지 말고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 이 사람이 있죠. 바로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아있는 김형석 씨. 그는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국회 질의에도 노코멘트로 답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관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죠. 근무 테마는 기본, 구구 목사들과의 만남 등으로 보훈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그는 소년부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를 찾을 때도 그 비용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그 외 구구 목사들을 만나 밥을 먹으면서도 밥값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고 합니다. 국민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에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썼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형석 관장이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 내년도 독립기념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관련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런 조치 정도로 되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는 이런 교육 잘 받아왔죠. 물건은 제자리에, 네, 사람도 제자리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기 전에 김건희 씨로부터 100만 원대 화장품을 선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화장품에 가는 근거 무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가성이 아니라고요?
사실 이배용 씨는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출근도 가뭄에 콩나듯 했습니다. 이배용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건 2022년 9월 27일, 이날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총 400여일 중 오전 9시 전에 정부 서울청사 본관을 통과한 날은 38일뿐이었다고 합니다. 근태불량으로 치면 윤석열과 쌍벽을 이루게 생겼죠. 이뿐 아니라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도 전용차를 타고 다녔고 연가 사용한 날에도 전용차는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일까요?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상임위원들이 리박스쿨과 연관됐던 것으로 파악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언론의 큰 관심사니 교육위 차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비용은 이도 거부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일축했다고 하죠. 일본학교에 리박스쿨 여론공작 강사들이 투입된 사실이 밝혀져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의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일부 포진됐음이 드러났는데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으려던 이비용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극우 양성을 하려던 윤석열 정권이라면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앉히고 싶었겠죠. 이비용 씨는 근거 보기로 충성심을 보였던 건 아닌가요? 내가 딱 적격자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비용 위원장의 이치에 맞지 않은 발언에 거부기도 슬픕니다. 특검 수사도 이제 막바지죠. 속속 드러나는 비리들의 씁쓸해지고 당장 팍팍한 살림살이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자, 그럴수록 눈을 크게 뜨고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외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생을 팽개쳐두고 자신만 챙기기 바빴던 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뉴스베이커리였습니다. 응원봉이 빛나던 밤에 여러분 잘 자요.